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일단 시장의 상대 강도는 차이가 좀 있었어요. 네.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좀 본다면 조방원 관련해서 차익 실현 이 좀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 하면서 삼성전자 좀 쉬어가는 모습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지금 시장은요. 냉탕, 옹탄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삼성전자는 좀 조정을 줬지만 또 SK하이닉스는 강보한 반등을 마감이죠. 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외국인들과 기관의 돈의 흐름을 보면서 업종별, 섹터별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조정보다는 깊은 조정보다는 살짝 매도 차익이 나오고 나서 다시 제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별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 중심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지를 오늘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보기 전에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으면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더 오늘 좋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봐야 되냐면 코스닥은 좀 안 좋았잖아요. 코스피는 안 좋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좋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면서 특히 바이오 업종들은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바이오는 외부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약주 중심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왜 코스피는 조정을 줬고 코스닥은 반등을 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흐름을, 어떠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가면서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지금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은 좀 나오지만 굳건하게 7만 전자를 좀 지켜주는데 지금 구간에서 7만 전자 이건 강력한 지지대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시장을 보려면 어차피 봐야 돼요. 그래서 추천에 대한 개념은 아닌데 지금 삼성전자는 현 구간대에 박스권에 진입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눌리면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또 추가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69,500원 지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앞으로 지금 HBM4 신뢰성 검증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정을 주더라도 삼성전자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더라고 하면 조정을 주더라도 삼성전자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우리가 펀더멘탈이나 시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는 내일 이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요. 69,500원 지지되는지 보고요. 72,000원 돌파하면 다시 시장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시장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만약에 이탈하면 시장은 조금 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흐름이 아무래도 시장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켜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힘을 내주는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인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는 저희 일부에서 정말 목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그런 업종이죠. 반바지 들어보셨어요? 반바지? 반바지. 네, 여름이 지금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반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바이오. 시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 업종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 구간대에서 밀림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방원이 너무나 시가총액 상위 집중되는 종목들이 많아서 조방원이 조정을 주면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박스권, 저는 난기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난기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주도주에 대한 변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 시장은 다시 재차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고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같이 이 구간에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는 37만 원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39만 원 돌파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옆에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줘요. 박스권 정지가 되고 상승해주면 시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할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방산 관련해서 좀 지켜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쉬어감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조선업종이나 아니면 원전보다는 좀 견고했어요. 저는 오히려 원전하고 조선이 좀 더 견고하고 방산주가 더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슈를 봤더니 결국 방위분담금이라든지 우리의 그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가 앞으로 이제 얼마 9월이면 있어요. 기대감들이 있군요. 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반등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대형주들이 좀 살아있으면 우리 시장의 여지들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85만 4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91만 원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지켜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신한지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쉬어감이 나왔는데 좀 개인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상법 개정 관련돼서 빨리 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뭔가 지금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선 뭔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는 지금 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돈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한지주의 흐름도 그렇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세법 개정에 대한 이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 이슈도 아직 확실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현 구간대에서 반등하는지가 중요해요. 신한지주는 현 구간에서 만약에 지금 전저점 가격하고 요 구간 더 내려오고 있는데요. 요 구간에서 반등 못 하잖아요.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해 주길 바라고요. 신한지주는 밀렸지만 다른 종목들의 지주사라든지 은행 업종들은 좀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강한 종목들로 좀 교체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을 드리면 63,500원 지지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66,000원 돌파해야 다시 추세로 돌릴 수 있다는 부분 63,500원 이탈하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신한지주는 체크하시고 투자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를 봤다면 코스닥 하면 알테오젠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일단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바이오 성장주가 되겠고 오늘도 나오면서 좀 기사를 봤더니 알테오젠 대표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 추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알테오젠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요. 코스닥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거래소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기준상에서 약 한 23조가 되는데요. 거래소 이전까지는 30조 시가총액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망이 기사를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왕 갈 거면 30조까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 지수도 올라가는 거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 것도 알테오젠과 그 외 바이오의 상승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알테오젠이 소액주주 지분 결집 코스피 이전 본격화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45만 원, 6만 원까지도 돌파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상승을 하면요. 다른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 바이오주들은 보통 외부 자금을 이제 끌어올 때 투자를 받아서 운영이 될 때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효과가 좀 좋아요. 그렇죠. 연구개발 돈이 많이 드는데 금리가 쌀 때 빌려서 연구개발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라도 상승하길 바라고요. 그러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27,000원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46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알테오젠이 상승하면
코스피는 흔들려도 코스닥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켜볼 종목은 바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짝 쉬어가는 약보합 구간이었지만 그래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펩트론은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펩트론은 제2공장 완공 시에요. 생산 능력이 10배 이상 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은 바로 실적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적에 대한 증가, 그러면 펩트론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밀림없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 구간의 이 라인이 한번 지지가 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 30만 원 지지가 되는 거 가죽 지킴선 유지하고 32만 원 돌파하면 정고점 도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은 이 가격을 잘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언제 고점 돌파가 나올 것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슈팅, 가능성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돌파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러분들께 또 우리가 매번 공부하는 곳에서 네. ABL 바이오는 진짜 좋은 회사다.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주식인데 저는 타이밍을 못 맞췄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역시나 좋았던 그런 모습이고 앞으로도 이 시장을 이끌어갈 제약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고요. 글로벌 제약사 GSK와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유에는 그렇게 실적이 받침이 되어 있다. 보통 여러분들 제약주는요, 시청자분들 보통 적자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ABL 바이오는 적자를 쭉 내다가 최근에 흑자로 전환이 되고 실적을 늘려가는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오늘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87,500원 지지되는 네. 거 보고 지금 이제 강하니까요. 10만 원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바로 SM이 되겠습니다. 엔터 관련해서 오늘 흐름, 자, 시장 비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종목들도 중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적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한령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이슈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카지노도 또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화장품에도 빨리 매기가 쏠려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수급이 와주는 모습이고 SM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된다. 차트를 보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계속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조정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꼭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경우에 그리고 14만 원 유지가 될 경우에 그리고 14만 원 7천 원, 14만 7천 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새로운 신고가 도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려운 장에서도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라고 하면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실적이 기본적이고 한한령에 대한 이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엔터 관련주 SM 흐름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들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마스가 조선협력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조업 관련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마스가 조선 그리고 이제 원전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시장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종목은 실적 그 단기 차익에 대한 매도가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살아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 종목을 체크를 했는데요. 물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한 종목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좋은 것만 봐라. 제가 우리 일부 방송 나오면서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죠. 좋은 것만 보셔야 돼요. 상승하는 것만 봐야 돼요. 하락하는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락하는 걸 봤다는 건 여러분들이 물렸다는 거거든요. 하락하는 종목은 가족 지킴선 이탈되면 그냥 떨궈내야 돼요. 계속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에서 계속 떨궈내시고 좋은 종목들 상승하는 것만 보시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조선주에서도 좋은 모습만 보인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종목인지 제가 바로 체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하신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가운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 이슈가 또 있으면서 상승 탄력이 또 좋게 나온 종목이죠. 어떻게 아셨죠? 네. 좋다라고 했던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이었어요. 다른 종목들은 상승하려고 하다가 꺾이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올라간 건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재료가 또 하나가 노출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밀리려고 하다가도 올라가는 미 조선자 비건 마린과의 MRO 협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 정고점 구간에서 이 음봉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요, 시청자분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여줬다는 건 상승할 때는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만 원 가족 지킴선 체크했고요. 22,0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도 정상회담 이후에 좀 지켜보자라고 했지만 오늘 일단 약보합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대차.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 계획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현대차도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주면 지수도 올라가지고 시장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을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할지 여부는 좀 하루 이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4년간 총 26억 달러 추가 투자, 로봇 공장 신설, 전기차 제철소 확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좀 덜 이런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했다라는 것은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26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 대단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내일이죠. 내일 미국 현지 시각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방향이 또 한번 설정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요. 21만 5천 원 체크했고요. 22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 정고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조차도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주가 흐름은 올라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조정폭은 좀 깊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잉 103대 GE 엔진 계약 70조 규모 대미 투자 이슈가 있어서 좋을 것으로 보여졌고요. 또 이제 한한령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9월 달부터 무비자 이슈도 있어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에서 수급과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미 정상회담 끝났고 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 소멸이 됐으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퍼져나갈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첫 번째 한한령 이슈, 실적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70조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이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대한항공에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항공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거에 비해서 돈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 그 돈들이 돌고 돌아 어디로 관심을 가질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한항공도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24,000원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24,000원을 유지를 하면 정배열 유지입니다. 여기서 25,500원을 돌파를 하면요. 정배열이 다시 나란히 퍼지고 있는 이평선이 확산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흐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LNG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히려 LNG 관련해서 원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넥스틸, 하이스틸 테마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LNG 관련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단기 차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보통 한미 정상회담 LNG 관련 이슈가 있었다면 이건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네.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봉이 나와서 이런 이제 이슈는 있지만 이런 한국가스공사는 살짝 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LNG 관련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다는 약한 이유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가스공사는요. 38,500원 이탈되면 추가적인 조정을 줄 수 있어요. 41,000원 돌파할 때가 다시 추세형이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고려 아연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을 때 한번 슈팅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저는 고려아연이 진짜 이렇게 차트를 보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끼가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추적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한번 튈 것처럼 보여졌지만 안 튀고 또 튈 것처럼 보여졌지만 안 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보면 로키드 마틴이 게르마늄 공급 구매 전략적 MOU도 했고 그래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 그리고 이제 구리에 대한 가격 인상 그리고 전력망 있을 땐 또 전선 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76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 구간에서 뭐 상승 시도하고 있다가 또 하락하고 있다가 옆으로 횡보를 쭉 해줘요. 그래서 76만 5천 원 지지하는지가 중요하고요. 81만 원 돌파하면 다시 추세형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 저도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 나중에 다른 이제 흐름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또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최근 BHI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역시나 대장으로서의 회귀 본능도 나왔었는데 오늘 조정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원전주, 조선주처럼 올라가길 바랬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시청자분들 쭉 보시면 제가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 차익 실현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하기에 깔끔해요. 기간 조정 하단 부분을 굳건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음봉이 나왔으니까 내일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가 좀 중요합니다. 요 박권의 흐름까지 되돌아왔고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6만 5천 원 돌파하면 다시 7만 4천 원 돌파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차익, 이슈 소멸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숨고르기가 나타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좀 더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 가격 기준은 6만 1천 원으로 보면 될 겁니다. 자, 가격 지킴선 6만 1천 원 라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조금 쉬어감이 있었어요. 네, 삼성물산도 정말 잘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캔들로만 봤을 때는 배열 다 잡아놓고 상승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가고 싶었는데 다 떨어지니까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워낙에 좋은 모습이고 삼성물산이 거의 지주사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종목들은 결코 시장을 못 이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종목들이 시장과 지수가 떨어지면 상승하기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전략을 유연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분위기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못 갔는데요. 그래도 딱 16만 원 또 지지가 되면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고요. 16만 5천 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추세 돌파할 가능성, 뭐 지주사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이슈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회담을 좀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 좀 같이 좀 하자, 도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알래스카 LNG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먼저 LNG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조금 전에 LNG 관련 이슈 대형주들은 일단 단기 차익이 나왔지만 네. LNG 관련해서는요 테마가 형성해 버렸어요. 음. 그래서 중소형주가 강했고 남북 경협주는 제가 아주 예전부터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죠. 해서 설명을 안 드릴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보유 있는 종목도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큰 이슈가 됐는데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내용 몇 개 체크해 왔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 전략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LNG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 이야기할 때 자, 종목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린다는 느낌인데 어제 음봉 떨어진 거에 비하면 봉 크기는 작지만 8%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샛별령 형태의 흐름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난번에 요 구간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급등을 했죠. 네. 그리고 옆으로 횡보했는데 아마 LNG 관련 이슈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어느 그 이야기가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현지 법인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이런 종목, 그러니까 대형주보다요. 네. 이렇게 테마주의 형성이 된 그 오늘 흐름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앞으로 뭐 법인을 만들거나 이러한 이슈가 현실화가 됐을 때 이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테마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하이스틸은요. 4,800원 가죽 지킴선 유지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 5,100원 돌파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넥스틸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지만 하이스틸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네. 과거에도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하이스틸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테마주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체크를 하고 두 개를 여러분께 공부를 해드렸지만 저는 넥스틸도 LNG 관련 이슈이지만 이 넥스틸보다는 하이스틸이 약간 좀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13,200원 지지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4,500원 돌파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하단 구간에서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데 오늘같이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움직이지 못했네요. 맞아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해서 분야 국내 최초에 대한 타이틀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봉이 여러 개 나온 거는 약간 좀 수급적으로 강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만약에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그룹주 중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하이스틸이 대장주다. 그래도 이 가격에 대한 전략을 보신다라고 하면요. 6,900원 지지되는지 가죽 지킴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7,200원 돌파하는지 확인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유업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켜볼 종목은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좀 쉬어감이 있었는데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내일 양음량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부산산업은 특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또 내일 또 안 좋으면 즉시 매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경협주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만약에 이제 북미 또는 남북에 대한 그 만남이 있으면 그냥 두 달 만에 몇 배가 상승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계속 우리가 테마주 공부를 할 때는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저는 부산산업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요. 88,500원 가죽 지킴선 지지되는지 볼 거고요. 93,000원 돌파하면 이건 급등형으로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뉴스가 나옴과 함께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초보자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제가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요.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시면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오시면 제가 경협주에 대한 흐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일 오시면 되겠네요. 내일 아침 8시에 너튜브 전태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아난티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남북 경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의 흐름 보면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이 음봉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음봉이겠죠? 맞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패턴 중에 과거에도 이렇게 음봉이 네. 나왔고요. 오늘도 음봉이 나왔지만 저는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장이 무너지면 이 종목들도 무너지겠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테마가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난티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인 설명보다는 가격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응 전략은 저희는 9,300원 가죽지킴선 유지를 할 거고요. 10,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볼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저희 전략에 대한 흐름을 알려드림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남북 경협 마지막 종목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북 경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또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오늘 확실하게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서 여러분들께 요때 설명을 드리고 아주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현 구간의 차익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추가적인 조정을 줄지 다시 옆으로 횡보하고 상승을 줄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좋은 사람의 흐름을 잘 체크하시고요. 2,200원 지지를 하지 못하면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대신에 이슈와 함께 2,500원 돌파하잖아요. 이건 또 급등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정기 변경 관련된 이슈 한번 들고 나봤습니다. 9월 12일 만기일 직후 주가지수 정기 변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전략 어떻게 좀 잡아야 할까? 이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데이터상에 네,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갈 때 도움이 되죠. 성장이 계속됐던 데이터가 나왔어요. 음. 그리고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 때는 데이터상에 그 종목의 축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들은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갈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살펴볼 종목은 LG CNS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 구간대에서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줘요. 그래 AI 핵심 성장 동력, 뭐 에이전틱, 그 AI 플랫폼 출시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일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잠재 성장 동력도 있어서 66,500원 지지되는지 좀 보시고요. 69,000원 돌파하면 약간의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급등형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대형주 신규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화장품 관련해서 정말 많은 상승 흐름이 나왔던 APR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APR은 지금 화장품주의 대장주예요. 네. 정말 밀리지도 않습니다. 어. 실적이 워낙에 좋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살짝 열려 있는데요. 뭐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주 신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갔을 때 역사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APR이 나머지 화장품주들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1만 1,000원 지지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23만 원 돌파하면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LG 이노텍 하면 애플폰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긍정적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중형주 강등 예상이 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강등됐을 때는 안 좋았고 강등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행히 애플폰 이슈로 인해서 다시 성장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이 돼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 구간대에서 보면 주가가 크게 밀림 없이 일단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어요.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LG 이노텍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꺾이면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해 보니까 15만 7천 원이 지지선이더라고요. 그래서 15만 7천 원 가족지킴선으로 유지하고 16만 3천 원 돌파하면 다시 고점을 높여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S&T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약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승격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종목인데 한 차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요즘 S&T 그룹주들이 몇 개 있어요. S&T 오늘 지금 여러분들 홀딩스도 있고 제가 또 다이내믹스도 있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계속 상승합니다. 이 S&T 그룹주들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뭔가 테마적인 수급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S&T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S&T 모티브, 에너지, 뭐 다이내믹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이슈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면 깔끔해요. 네. 한번 상승을 해줬고 옆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현 구간에 55,500원 가족 지키는 시 보고 6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켜볼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큰 산을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승격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구단 바닥으로 좀 인식을 해도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했어요. 했으나 변곡을 주고 삼각기법에 해당이 되면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승격이 됐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이슈도 있으니까 이런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5,500원, 5,050원이죠. 가족 지킴선 유지하고 5,300원 돌파하면 저는 이 종목은 급등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인사이트 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요. 중국 관련된 수혜주를 좀 찾아라. 9월 말 일단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이슈가 좀 있고 자 계속해서 지금 한한령 해제 이슈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주나 화장품이나 관광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종목 체크해 왔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시장 힘들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양음양 패턴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줘요.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고 밀림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한한령 이슈는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YG 엔터는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0만 500원 유지가 되면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고요. 11만 원 돌파하면 정고점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률이 좀 잘 나왔었는데 최근 흐름이 좀 가슴 아팠어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해줬고 좀 최근에 이제 이런 코스맥스가 떨어지면서 화장품주들을 끌고 내려온 거거든요. 네. 다행히 지금 반등 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화장품 연구 그 ODM이라고 해서 세계 1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잠깐 빠지기는 했지만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있고 화장품주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코스맥스는 21만 원 유지가 되는지 하락하고 나서 반등에 대한 성공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카지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당히 탄력 있는 모습. 그 속에서 롯데관광개발도 상승 탄력이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 그 카지노 관련주는 다시 봐야겠더라고요. 오늘 이거 말고 파라다이스도 좋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관광개발을 갖고 간 거는 파라다이스 시티를 누르고 순매출 1위를 기록해서 갖고 올까 하다가 파라다이스가 좀 주가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주가가 약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땐 인지도, 수급에 대한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 종목은 16,500원 지지가 되는지 17,500원 돌파하는지 한한령 관련 이슈에서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이제 엔터주, 화장품주까지도 돈들이 좀 몰리길 바라면서 한알령 관련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켜볼 종목은 클래프톤이 되겠습니다. 게임주. 예전에는 게임주 하면 중국 수혜를 정말 크게 받았던 종목 중에 섹터 중에 또 하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게임주들도요, 중국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의 중심이 됐다가 오늘 카지노가 움직인 것도 이제 에이펙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이 한알령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신호탄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크래프톤도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중국 관련 이슈들이 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성수기 진입도 되어 있고 신작 모멘텀 강화도 되어 있고 따라서 33만 원 지지가 되고 있는지 34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